치과를 처음 찾은 1년 전부터 거의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는 미진 씨. 간단한 충치 치료는 끝난 지 오래지만 그녀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장님, 그의 얼굴 한 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원장님을 이제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올 때마다 항상 원피스에 약간 또박구두 그런 걸 신고 오시고요. 문 앞에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이제 단장하고 계속 머리 만지고 얼굴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거든요. 마치 연인과의 데이트라도 앞둔 것처럼 치과에 들어설 때면 유난히 외모 단장에 신경을 쓰는 미진 씨. 그녀의 직진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쉬는 날이면 미진 씨는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원장님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치과에 환자가 많은 건 원장님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답 메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드릴 테니 답변 주세요. 어김없는 연애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몇 번 사오셨고 제과점에서 이제 빵 같은 거 몇 번 사온 적이 있으셨어요. 진료 보느라 고생할 원장님을 위해 준비한 간식거리부터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까지 미진 씨의 선물 공세는 부담스러울 만큼 계속됐습니다. 저랑 동갑이세요. 조금 동안이기도 하고 패셔너블 하신 편이고 다녔던 대학교 얘기를 몇 번 하셨고요. 불어를 전공했었고 이런 얘기. 혹시나 뭔가 설렌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전혀 설렌 적은 없고요.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저는 선을 좀 긋고 말을 했죠. 이런 얘기 하실 거면은 이제 오지 마시라. 밖에서 만나는 건 안 된다. 원장님은 아내와 대학생 딸을 둔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미진 씨에게도 여러 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의 애정 공세가 부담을 넘어 공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원장님. 저희가 이제 야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발신 표시 제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막 수십 통 걸어가지고 이제 이달 초 야간 진료를 보고 있는 원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며 채 3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24통의 전화를 걸어왔다는 미진 씨. 치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번번이 바꿔줄 수 없어 여러 번 미진 씨에게 거절의 말을 전했다는 치과 직원 혜경 씨.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달라. 약도 나왔고, 원장님 말하는 거 다 알아듣고. 웬일인지 미진 씨가 직원 혜경 씨에게 심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점점 더 그냥 적개심이라 그래야 되나? 저한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게 심해지고 나중 돼서는 메일에 죽여버리고 싶다. 수납하는 정말 피가 뻐꾸러 쏟는 것 같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날로 수위를 높여가던 미진 씨의 폭언은 입에 담기 힘든 수준으로 심각해졌습니다. 원장님이 나서 상황을 진정시켜보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저번에도 그렇게 전했는데 저번하고 나 끝날 거예요. 근데 능력 쓰고 수뇌보 사랑꾼인 줄만 알았던 미진 씨가 180도 변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화나게 한 걸까? 정말 나타났습니다. 치과 주변에서 기다리면 쉽게 미진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던 병원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치과 방향으로 걸어가던 미진 씨가 치과를 100m 앞에 두고 멈춰서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치과에는 발신번호를 숨긴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미진 씨였을까요? 전화 통화를 마친 미진 씨는 또다시 치과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치과가 아닌 아래층에 위치한 또 다른 병원. 다른 볼일을 보러 왔을까? 얼마 뒤 그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나왔다. 웬일인지 미진 씨는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도 미진 씨는 치과 근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맞으시죠? 저희 그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그래요. 치과 아니요, 말 안 해요. 이상하시네? 치과 안 갔어요. 치과에 간 적 없다던 미진 씨가 태도를 바꿔 돌연 혜경 씨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기서 간호조무사분이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했대요. 저 미치겠어요, 제가 더. 충격받고 대접는 사람은 저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그 치과 선생님이 아주 저를 호의적으로 좀 받아주셨어요. 선생님한테 아니요. 아니요. 어떨 때 가면 되게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러다가 그 간호조무사분이 경찰을 불러요. 얘기하다가. 다른 간호조무사분 저 보면은 되게 막 친절하게 대하세요.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데 혜경 씨가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자기 결혼했고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요. 간호부 선생님이 그 원장님을요. 그걸 어떻게 말해주지?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네. 그 접근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 간호조무사분께서 원장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눈치 채거든요. 그 여자분이 욕을 한 적도 없고, 폭언을 한 적도 없고, 난 폭행이 뭔지도 몰라요. 막 전화기를 이렇게 뺏으시거나 경찰 신고 못하게 실랑이를 걸린 정도지, 그게 그렇게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할 때 이렇게 손목을 치시거나 손목 안 쳤어요. 그러면 욕이나 이런 거는 왜 하신 거예요? 안 했다고요. CCTV에 찍힌 자신의 행동들은 거짓말로 부인하며 혜경 씨에 대한 모함만 늘어놓던 미진 씨. 하시라고. 그 경찰분하고 지금 인상 차이 비슷하죠? 되게 기분 나쁜데? 인사 차이가 비슷하다고 기분이 하시라고요. 전 대학교도 나왔고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대학교도 나왔고요. 아니 그분들도 힘드시다고 하는데 사과 저만큼 힘들지 않아요? 저만큼 힘드시냐요? 제 입장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분들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나한테 지금 나 고쳐내는 거라고. 아무래도 미진 씨는 혜경 씨 역시 원장님을 사랑해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걸까? 미진 씨 어머니는 딸의 빗나간 사랑의 이유를 혹시 알고 있을까요? 따님분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전혀 수는 없죠. 사람을 그렇게 의사분들만 그렇게 좋아해요? 미진 씨가 의사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인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환자가 한달 가서 안 나와요. 가자마자 MRA를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때 찍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치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데 왜 엄마가 안 밀어주느냐고. 학벌도 외모도 빠지지 않는 자신에겐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 남자가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뜻대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주변에서 이유를 찾곤 했다는 미진 씨. 다른 사람 좀 만났으면 직업을 묻는데 아빠가 뭐 하시느냐고 묻으면 택시 한다 그러면 안 만난대. 택시 운전을 하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요. 원망을 많이 해. 부모 원망을 많이 해요. 나한테 뭐 이런 거는 기가 그 아버님은 상처 많이 받으시겠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아유 그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야지. 마음고생. 이분의 증상의 특징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엘리트, 뭔가 성공한 남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애정망상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어떤 떨어진 자존감을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의 생각에 이런 망상에 점점 지배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계속 거이성을 잃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는 외래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입원 조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미진 씨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는 걸까? 씨께서 병원 쪽으로 나타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좀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 일단은 저희가 경보도 해놨고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사자분이 좀 많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기분 나쁜 일들은 참 많아요. 뭔지를 기분 나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진 씨가 직접적인 위협, 그러니까 폭행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즉각적으로 취해줄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미진 씨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냥 원래
OS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치료를 받는 거는 제가 지금 약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약만 먹으면 안정이 되니까 지금 상태는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약을 먹겠다. 본인이 먹는다 그러니까. 따님분이 만약에 제대로 치료도 안 이루어지고 또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럼 따님을 한번 좀 믿어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본인이 먹는다니까 내가 느끼게 해주려고 그래요. 취재 사실을 알게 된 미진 씨는 더 이상 치과에 나타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사라진 건 아닙니다. 동화 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것이 죄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이 된다면 때론 사랑도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자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걸 그녀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